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 LNC, 예전에는 한화 LNC였죠. 건자재 업체. 그게 2018년도 12월, 제 기억에는 이때 제가 취신남에서도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2008년 12월에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이제 새로운 식구가 되었고요. 오늘 이 현대 LN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항목들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같이 한번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분석 관련해서 볼게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제가 큰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분석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대형마트 패싱 10년 만에 빗본 정지선의 뚝심이라고 해서 정지선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회장이죠. 자, 위기에 빛나는 넘버 3 현대백의 돌다리 경영이다 라는 거죠. 롯데그룹이 한 3에서 5년 동안 200여 개의 백화점, 마트, 슈퍼 등을 정리키로 했다. 한마디로 오프라인 유통의 몰락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3위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런 위기의 시절에 오히려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사업을 키우고 있다. 또 요거 얘기하는 거죠. 한화 LNC 등 알짜 기업도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경영 스타일을 분석해 본다라고 해서 현대 LNC만의 기업 기사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현대백화점 그룹에 속하고 있어서 이 회장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 계획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쭉쭉 보시면 이제 현대백화점에 관련된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이쪽이죠.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요거 같습니다. 전통 유통 사업을 강화하기보단 유통을 기반으로 해서 리빙, 이쪽이 이제 현대 LNC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빙, 인테리어와 패션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으로서 경쟁 유통 대기업과 차별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어떤 기조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신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 분석, 이런 링크는 제가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무엇일까요? 현대 LNC 인조 대리석 글로벌 탑3 목표다. 여기가 요걸로 유명하죠. 인조 대리석.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포부에다가 적어주면 좋겠죠. 자,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 LNC가 엔지니어드 스톤 생산 규모 확대에 나선다. 여기에 주력 품목이 이거죠. 엔지니어드 스톤.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세종 사업장을 증설해서 이 생산량을 기존의 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스톤은 천연 석영이 90% 이상 사용된 프리미엄 인조 대리석이래요. 합성 수지로 제조한 인조 대리석보다 표면 긁힘이나 파손이 적다. 수분 흡수율이 0%이기 때문에 흡수를 하지 않으니까 다 닦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주방 상판에 바닥재 등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가정보다 어떻게 해요? 상류층, 기생충에 나오는 이선균과 조효정의 집 이런 곳에다 팔아먹기에 좋겠죠. 그렇게 해서 현대 LNC가 엔지니어드 스톤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쿠팡이 나오니 no. 이건 광고가 참 나와서 좀 죄송한데 요런 관련된 이게 지금의 입장에 있어서의 기사니까 요거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기사를 그냥 제가 본 거예요. 세 번째는 LG하우시스, KCC, 현대 LNC 이제 이거를 소위 빅3 인테리어 시장 빅3라고 봅니다. LG하우시 똑같아요. 만드는 것도 뭐 창틀, 바닥재, 아까 봤던 뭐 대리석 이런 것들. KCC, 현대 LNC죠. 빅3입니다. 자, LG하우시스, 현대 LNC는 아까 봤던 북미죠. 북한과 미국이 아니에요. 북미 인조 대리석을 공략한다. KCC는 투명 견적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LG하우시스, KCC, 현대 LNC 등 국내 빅3 건자재 기업이 어디로? 해외 시장으로, 어디로? B2C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건자재 시장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 들어갈 때, 이런 대규모 건설 공사 들어갈 때 같이 끼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주택 경기가 악화잖아요.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매출 공백은 메워야 되겠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두 가지, B2C와 글로벌 시장 공략. 그래서 아까 봤던 엔지니어드 스톤 탑3로 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B2C 시장도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도 인테리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예요? 인테리어 시장이 다 그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조그만한 영세 업체들을 좀 쓰는데, 이게 사실 공사를 할 때는 뭐 다 좋아요. 그리고 막 뭐 간이고 쓸배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정작 꼭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좀 나몰라라 하는 경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겨냥한 뭐 어떤 업체들도 있죠. 스타트업도 있고. 그리고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어디가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고 있냐면 한샘 쪽도 경쟁 상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좀 파악하라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세 개의 기사, 뭐 현대 이거는 백화점 그룹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의 그룹 전략일 거고요. 이거는 현대 LNC가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무엇이 있고, 이거는 다른 경쟁사들과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등 큰 틀을 잡았으니까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서 1년치 기사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들 나올 거니까 글로벌과 나왔죠. 어찌됐건 올해는 글로벌과 B2C라고 하니까 이거의 관점에서 이제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매칭시키면 조금 더 기업 분석을 타겟팅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실제 우리한테 중요한 채용 공고를 좀 제가 갖고 와봤어요. 먼저 많이 뽑는 쪽이 이제 국내 영업 0명, 해외 영업 0명, 생산 개발 0명, 밑에도 보이시죠? 인사총무 0명, 회계 0명, 디자인 0명 등 다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이지만 그래도 많이 뽑을 곳이 영업 쪽이겠죠. 영업 쪽이다. 그래서 이것부터 좀 한번 볼게요. 자,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 둘 다 영업인데 어떻게 다른가 좀 볼까요? 국내 영업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설사랑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건설사 영업 및 마케팅, 유통, 대리점, 관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설사, 끼고 있는 건설사들이 당연히 있겠죠. 또 현대 계열이니까. 한화에서 현대로 넘어왔지만 현대도 KCC라고 하는 경쟁사도 범현대가긴 하지만 그 내에 또 교통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이외의 다른 기업들도 아마 갈 겁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 영업은 뭐예요? B2B 영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통 대리점 관리는 이게 이제 B2C 쪽의 관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격 요건이 건자재니까 건축 관련된 전공자이신 분들, 기사 자격증이신 분들, 그러니까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긴 싫으시고 좀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말 잘한다 하는 분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건자재 영업. 그 다음에 인테리어 영업 인턴 경력 우대한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인테리어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로 막 돌아다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필수다.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래서 국내 영업은 이렇고요. 해외 영업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해외 영업이고요. 신규 거래선을 개발한다. 그래서 영업 필수, 제2외국어 우대, 인테리어 영업 인턴 경력 우대. 즉 보니까 이쪽은 B2B 쪽이 주로가 될 것 같고요. 이쪽은 B2B와 B2C를 둘 다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쪽은 언어적으로 왜냐면 또 건축 전공하고 이런 분들이 또 언어 점수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학 쪽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 해외 영업 쪽을 쓰실 것 같습니다. 생산 개발은 생관이랑 제품 개발인데 보니까 다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화학, 화공, 고분자, 그다음에 기계, 건축 설계니까 기계, 요거는 뭐 어차피 장비일 거고 해서 일반적인 전화기이신 분들이지만 화학과 화공과 고분자 요쪽 관련된 분들이 지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총무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 노무관리 총무 영업 지원이긴 한데 정말 작은 수를 뽑을 것 같고요.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다라고 해서 관련된 인턴이라든지 사무 보조라든지 이런 경험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회계, 일반 세무회계니까 상경계열 전공자, 외국어 우수자 우대니까 아마 해외 영업선도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디자인 중요하겠죠.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트렌드 리서치하는 거, 그래서 시각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이쪽 전공자 우대하고 있고 영업 필수, 중국어 우수자 우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러한 직무, 영업 직무, 그 다음에 생산, 매니팩처링 직무, 그 다음에 이거는 인사, 지원 직무, 그 다음 디자인 직무 다 있는 그대로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경험을 그대로 잘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회에서 오려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 준비한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 이 부분만 좀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영업직은 다 서울 그래서 인기가 좀 많겠네요. 그리고 공장이라 할지라도 세종이니까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정말 빨리 간다면 서울에서 1시간 거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지원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화 때도 그랬고 현대 때도 그랬고 이 시장은 또 그리고
빅3 안에 드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셔도 충분히 좋을 시장이고, 그 다음에 푸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트렌드가 리빙이라고 하죠. 리빙은 인테리어 시장입니다. 점점 뭐 소확행, 일코노미 해서 내가 사는 공간에는 좀 투자하고 있고 막 그런 추세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국민 1인당 GD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가셔서 이쪽 산업에 뛰어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직무 소개도 여기 홈페이지에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링크도 잘 달아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생관 직무 소개에서 전공 및 필요 역량, 아까 봤던 이런 쪽 다 고무 플라스틱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경력 개발 및 비전 등 여러분들이 입사업 포부 쓰실 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꼭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직무 소개란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쪽,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인사, 재경, 디자인이었죠. 예. 그래서 요 직무들이니까 꼭꼭 확인하시고요. 보시고 또 보시고 모르시면은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회사에 이메일 아니면 전화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고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좀 볼게요. 자기소개서는 크게 4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크게 2가지잖아요.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적을까를 고민할 때는 다른 항목들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2번에서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가 나오니까 여기에는 직무 지원 동기보단 회사 지원 동기 위주로 써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회사 지원 동기와 뭐 포부, 간단한 포부 요 정도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LNC를 되게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 또 그렇게 많은 정보들은 없을 테니까 일반적인 기업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이쪽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면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회사 지원 동기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2번은 좀 긴데 너는 왜 이 직무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 했던 노력,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본인이 직무로서 노력했던 내용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 포부 3가지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째, 이런 질문들이 참 많죠. 요즘에 가치관이나 신념이 있다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그거에 따라 했던 너의 경험을 얘기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들의 진짜 가치관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회사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있죠, 그런 걸 좀 갖고 와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현대 LNC에 관련된 최근 이슈,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가지 선택한 다음에 너의 견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업 분석을 아까 요 1번을 쓰시면서 어떤 것이, 아까 우리가 2개 봤죠? 2개 봤어요. 탑3를 하겠다, 세계에서. 그죠? 엔지니어드 스톤, 아니면 B2C 쪽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글로벌로 나가겠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얘네 회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관련해서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의 견해를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팁으로 가져가면 좋은 게 경쟁사들 있잖아요. 경쟁사들의 내용까지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현대 LNC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니까 다음에는 1번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끊지 않고 바로 갈게요. 다음 현대 LNC의 1번 항목, 워낙에 자기소개서 항목이 많으니까 바로 1번 지원동기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LNC 지원동기를 서술해 주십시오. 지원동기를 서술하는 방식이 많은데 바로 얘를 보고 구조를 한번 좀 봐드릴게요. 자, 함께 성장하는 회사. 자, 이걸 보니까 제가 현대 LNC는 아니고 이전에 한화 LNC일 때 지원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 자기소개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함께 성장하는 회사라고 얘기해서 바로 소제목으로서 주제를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한화 LNC의 성장 가능성과 차별화된 인재 육성 체계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왜 지원했습니까? 저는 이래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바로 대주시면서 2가지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자는 성장 가능성, 이 지원자는 차별화된 인재 육성 체계, 이렇게 2가지를 얘기하겠네요.
자, 경제의 발전과 함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또한 친환경과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한화 LNC의 성장 가능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장 가능성이죠. 그럼 나는 왜 성장 가능성을 잡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 건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중국의 상해 판매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때 당시의 얘기니까 그건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중국 시장에도 비교적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인도, 아프리카와 같은 신규 시장에도 우리 LNC의 고품질, 친환경, 고효율의 바닥재, 창호재 이런 것들을 통해 글로벌 영업 노하우를 통해 예측해 나간다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썼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성장 가능성을 뽑아낸 근거가 탄탄하네요. 좋습니다. 이게 바로 회사 기업 분석의 내용인 거죠.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에서 나는 회계 업무를, 이분은 회계 업무 지원하셨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걸 통해 그 업무가 기여하는 거죠. 재무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고 채권 채무 현황을 적절하게 관리해서 회사의 재무 상태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라고 한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 따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업무로부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업무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약간 복잡하게 썼어요. 내가 회사를 지원하는 이유는 첫 번째 성장 가능성, 두 번째 육성 체계에 있었죠.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유를 이유 하나, 이유 두 개. 그리고 요거를 내 직무로까지 연결시켰네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요거는 필요 없어도 돼요. 오히려 요거까지만 가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또한 한화 LNC는 타사와 차별화된 인재 육성 체계를 갖고 있다. 신입부터 임원까지 계층 교육, 다양한 교육 등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저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성장 및 역량을 지속적으로 한화 LNC에 투입해서 전사적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역시 뻔한 말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의 목표인 LNC의 재경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좋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약하죠. 성장 가능성을 분석했다기보다는 차별화된 인재 육성 체계, 요거는 어찌됐건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아는 지원자인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니네요. 그렇다면 저는 써준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500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가장 많이 쓰는 어떤 관점에서의 성장 가능성인지 이런 식으로 분류해 주시고 마지막에 클로징 그런 걸 통해서 나는 목표인 무엇 이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구조를 잡고 싶어요. 현대 LNC 지원 동기를 서술해 주십시오. 두 가지식으로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딱 얘기해 주시고요. 그 이유에 맞는 사례 있잖아요. 성장 가능성과 인재 육성 체계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성장 가능성에다가 본인의 직무 기여분을 포함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굳이 안 써주셔도 돼요. 그냥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좀 해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나는 내가 지원한 직무를 통해서 당신의 회사를 발전시키겠다라고 조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잡아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 글로벌, 그 다음에 B2C 이런 관점,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사를 더 찾으시고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건데 SPC 그룹인데 잘 써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역시 같은 관점으로 봐주시죠. 세계를 무대로 도전한다. SPC 그룹이 세계적인 회사가 되는 이유는 니네 회사는 항상 1인데도 도전하기 때문이다. 역시 이유죠. 근데 본인의 이유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지원하는 이유는 니네 회사가 이런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뒷부분에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이 지원자도 도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어떤 면에서 도전이냐, 국내외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외형 성장 이뤄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는 이만큼 성장했고 이런 점포 운영하고 있다. 숫자를 넣어서 기업 분석했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또한 또 어떤 내용입니까? 끊임없는 사업 다변화 통해서 글로벌 푸드 컴퍼니로 성장하고 있고 뭐 쉑쉑버거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기업 분석의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원자는 많이 조사했나 봐요. 또한 미국과 중국에서 파리바게뜨 가맹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라서 글로벌 푸드 컴퍼니라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SPC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는 이 문장이 제일 먼저 두 가지식으로 나와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평가자가 보기에 이 친구는 우리 회사가 글로벌로 도전하는 회사니까 지원했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고 그에 따라서 뭘 봅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는 거죠. 지금 이런 데도 하고 있고 이런 데도 하고 있다 이런 데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내용을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지원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끝내도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여기 글자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직무로까지 연결시킨 거예요. 2번과도 여러분들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2번이 직무지원 동기를 써야 되니까 나는 먼저 여기 슈퍼바이저 업무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시장을 이해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역시 직무가 뭐 하는 건지 하는 거예요. 이 직무가 뭐 하는 거냐? 시장 이해하는 거야. 분석해, 파악해, 전략 등을 익혀. 그 다음에 VMD 기획해, 매장 운영 돕는 거야. 그 후에 장기적으로는 글로벌로 나가재매. 그러니까 동남아 등 미개척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할 거야. 왜? 파리바게뜨는 현지화 잘했고 한국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먼저 현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가장 한국적인 것과 현지에 맞는 것을 잘 소싱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할 거야 라는 거죠. 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동남아 시장은 구매력이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 그런데 비해서 아직까지 매장 수가 작아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직무 지원 동기. 그냥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무엇 때문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좋아요. 슈퍼바이저 업무를 하고 싶은 이유는 나는 먼저 현장을 이해할 것이고 나가서 뭐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2번에서 작성해 주시는 팁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글로벌로 도전하고 있는지 SPC의 모습을 그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현대 LNC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잡을 거잖아요. 도전이라든지 뭐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는다면 어떤 모습에 있어서 이런 건지 그리고 내가 지원한 직무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달성시키게 노력할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서 클로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 LNC 지원 동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선택 기준 역시 글로벌 도전이래요. 회사의 그 모습 얘기해줬고요. 이분은 직무 지원 동기를 얘기해주면서 직무 분석 이 직무 분석해줬다는 거 얘기해줬죠. 그 다음에 직무를 통한 포부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500자니까 요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3개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엔 없지만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회사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모습 적어주시고 직무를 통한 포부 써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 3가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가장 적당한 걸 선택하셔서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 동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저랑 같이 보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틀이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아무튼 잘 작성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재 어떤 걸 넣을 건지 특히나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기업 분석한 이유 있죠. 기업 분석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1시간 정도 정말 길어봤자 2시간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 투여를 통해서 현대 LNC 잘 준비하셔서 1번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항목에서 찾아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